제규어 카 디자인 어워드는 대한민국 차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육성을 목표로 제규어 코리아가 기획한 수입차 업계 유일의 순수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제규어는 81년간 축적된 고유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디자인 능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전 세계 프리미엄 마켓에서 제규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제규어 코리아는 브랜드의 핵심 디자인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미래 자동차 디자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학생 여러분을 지원한다는 기업의 사회공헌적 책무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규어 카 디자인 어워드는 국내 수입차 업계 유일의 순수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이자 제규어 코리아가 전 세계 제규어 진출 국가 중 최초로 마련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는 상징성도 같습니다. 제규어 영국 본사 임원진 역시 제규어 카 디자인 어워드에 대한 높은 관심은 물론 여러분들이 보여준 한국인 디자이너들의 무한한 잠재력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규어 코리아 대표이자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 일원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국인의 디자인 저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무척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선 최종 평가와 함께 여러분께 디자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이안 칼럼 제규어 디자인 총괄 디렉터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바랍니다. 이어서 마크 투너 제규어 랜드 로버 오버시즈 브랜드 디렉터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중 접수된 총 117개 작품을 대상으로 브랜드 이해도, 창의성, 디자인 컨셉, 완성도 이 4가지 기준에 따라 3단계에 걸친 전문 심사위원단 및 제규어 글로벌 디자인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3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상위 3개 팀은 오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되고요. 제규어 디자인 총괄 디렉터 이안 칼럼의 최종 평가에 따라 1등 골드 프라이즈, 2등 실버 프라이즈, 3등 브론즈 프라이즈 각 한 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규어 카 디자인 어워드 2016 최종 우승팀에게는 제규어 영국 본사 디자인 스튜디오 견학, 영국 명문 디자인 스쿨 학예 집중 프로그램 수강 기회, 장학금 2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등 팀에게는 제규어 영국 본사 디자인 스튜디오 견학 기회 및 장학금 200만 원이, 3등 팀에게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이외에 입선 10개 팀에게는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이 전달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부장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모전은 제규어 코리아가 마련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제1회 제규어 디자인 어워드 6인의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잠재력을 발견됐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 이 심사위원을 제안받았을 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공정하고 올바른 심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단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는 고민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미래 디자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순수한 취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작품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제규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럭셔리 브랜드라는 점도 있었지만 제규어 브랜드는 디자인적으로 볼 때 가장 추상성을 높이가진 정말 디자인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제규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새로운 조형 아이디어와 또 기술의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표현됐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작품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지 미래의 멋있는 차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디자이너가 됐든 또는 미래의 제규어 오너가 됐든 어쨌든 나라는 의식을 반영을 해서 제규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발전되고 또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개척해 나간다는 것들이 이 공모전의 큰 목적이자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개척해 나가는 이 원동력이 되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그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제규어 코리아 분들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비록 아직 학생들이 사실은 아마추어입니다. 예비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들은 신선하긴 하지만 조금은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규어 코리아 역시 작은아마 인스피레이션을 얻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최종 결선에 오른 세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 결선 후보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윤규일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윤규일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재계 측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ARE81 스포츠 컨셉인 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규어의 디자인 컨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규어의 디자인에 대해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라고 칭송받는 제규어 E타입과 1955년부터 연속 3년으로 르망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던 영광을 가진 D타입 등등 최고의 클래식 모델 스포츠카들을 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마치 우주에서 내려온 듯한 미래의 우주선 같은 느낌의 곡선미를 자랑하는 그런 부분과, 두 번째로 모터스포츠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발전해온 제규어 스포츠카들의 변화, 그리고 또 디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규어의 얼굴에서 가장 강인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가로로 넓은 타원형의 그릴을 꼽아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컨셉을 생각을 하면서 제규어가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 시대가 되어가지고 전기차의 가솔린 엔진이 위치하는 자리에 과연 어떤 공간 활용을 할 것인가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슈퍼컴퓨터를 탑재한 제규어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상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컴퓨터 속에 제규어의 모든 스포츠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관장하는 차의 브레인격인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탑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폼 스터디, 스트럭처 스터디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컨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컴퓨터를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하지만 경량화된 느낌으로 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스트럭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이안 칼럼 디렉터의 말을 계속해서 첨부하면서 차를 구체화시켜 보았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터스포츠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발전했던 그릴의 크기 변화라든지 각종 디테일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보면서도 그 안에서 과격한 변화를 꾀하면서
미래에는 어떤 제기어가 멋있게 탄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탑뷰 스터디를 해본 모습입니다. 탑뷰에서도 제기어 특유의 시원한 라인감과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또 풍성한 볼륨을 가진 그런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컨셉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스케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제기어의 미래입니다. 기존의 제기어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처럼 순수한 실루엣을 가진 순수한 라인감을 가진 실루엣과 하지만 서페이스 부분에서는 강력한 캐릭터 라인과 네거티브 서페이스 등을 사용해서 좀 더 미래적이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열을 식히고자 에어 인테이크 홀과 아웃테이크 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의 전면부와 후면부가 강력하게 결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성능과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아름다움이 함께 결합한 듯한 모습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슈퍼컴퓨터를 탑재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인공지능을 마지막으로 조종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부터 3년 동안 우승을 했던 D타입의 TLD에서 영감을 얻어서 재해석한 센터에 보이시는 이 투명한 TLD를 기점으로 좌측과 우측의 탑승자가 나뉘어서 차의 좌뇌와 우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차를 지배하고 있다는 모습을 스케치로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프론트 커터뷰에서는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되면서 전기차의 레이아웃을 맞이하면서 자칫하면 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비례감을 해소하고자 과감하게 콕핏을 생략해 보았습니다. 또한 메인 컨셉인 인공지능 컴퓨터를 탑재하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전면부에서는 적절히 노출을 시킴으로써 계속해서 성능과 아름다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기어 특유의 동그란 그릴이 파장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 커트뷰입니다. 순수한 라인감을 가진 실루엣을 가지면서도 서페이스 부분까지 기존의 제기어와 같이 절제되고 순수한 그런 오가닉한 서페이스들, 그런 볼륨들만을 답습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과격하지만 강인한 캐릭터 라인이 차의 전체적으로 둘러싸면서 좀 더 퓨처리스틱한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풍성한 볼륨도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미 전 세계 깊숙이 전기차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들은 그 새로운 레이아웃에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기존의 가솔린 엔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스포티한 감성에 뒤지지 않는 전기차만이 스포티한 감성을 전달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고 이번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 운송 디자인과 이성남 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트센터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이성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컨셉트 CX100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시대 우리는 자동차 업계에 전례 없는 큰 기술적 혁신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동주행 기술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게 되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더 이상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카가 주는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이란 개념은 미래는 사라지게 될까요? 제기어는 이것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미래 스포츠카 오너십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물음들에 대한
CX100는 이 물음대에 대한 저의 솔루션입니다. CX100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X100는 2035년도, 그러니까 제규의 100년 역사와 또 그 명성을 이어갈 다음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셉입니다. 제규의 역사를 기념한 컨셉인 만큼 제규의 브랜드 헤리티지와 DNA를 계승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기에 CX100는 1966년도 르망 레이스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XJ13부터 시작하여 1992년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상차로 기록되었던 XJ220, 그리고 2010년도에 제규어 75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CX75의 디자인적 그리고 철학적 가치와 DNA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렇다면 CX100는 2035년 미래의 럭셔리 스포츠카 시장에서 제규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CX100의 역할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그 대상을 퓨리스트와 디지털 네이티브로 나누었습니다. 퓨리스트는 40대부터 50대 사이 고객층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그들은 음전이 주는 그 순수한 즐거움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규어라는 브랜드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자라왔던 세대입니다. 그러던 세대가 2035년 미래에는 제규어를 구입할 수 있는 실제 고객층이 되었고 CX100는 브랜드의 가치와 DNA를 계승함으로써 브랜드의 매력을 잃지 않고 그 세대들이 브랜드에 가지고 있던 충성을 유지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자동주의 기술과 카쉐어링 서비스에 적응이 되어서 그들에게 운전이란 특별한 레저 활동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아직 재정적으로 제규어라는 브랜드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들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가상현실에서 제규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CX100는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는 외관과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하여 커링 엣지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제규어 브랜드가 시작된 100년 동안 이전 세대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젊은 세대들에게도 아주 어필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인 브랜드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들은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영감을 받았던 인스피레이션 이미지들인데요. 이 인스피레이션 이미지들은 세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habited Heritage와 두 번째는 Accelerated Organic Flow,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recise Tension of Surface입니다.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었는가는 스케치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페이지에 있는 스케치들은 제가 프로젝트 초기에 브레인스토밍으로 했던 러프 스케치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강하고 직관적인 라인과 그 라인을 감싸는 텐션을 주제로 하여 최대한 많은 스케치와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어 제규의 본질적인 프로포션을 깊게 탐구하고 또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방향을 찾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이시는 스케치가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했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키 스케치입니다. 저는 이 스케치의 팀을 Accelerated Organic Flow라고 명칭하였고 그 팀을 중심으로 좀 더 관능적이고 플루이딕한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Accelerated Organic Flow는 그 띵과 형태가 아주 흥미로웠지만 제규어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디자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맥북의 알루미늄 레이저 컷을 연상시키는 아주 정제된 서페이스 트리트먼트와
또 오르게닉 휴머노이드 로봇의 유기적이지만 또 기계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의 그래픽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이 댐에 최대한 정제된 모습으로 다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차의 프론트와 리어는 차의 넓이를 강조시키는 가로로 뻗은 요소들과 또 차의 체력미와 제규어의 디자인 랭귀지를 강조시키는 새로 세워진 요소들을 결합하여 아이코닉한 프론트와 리어를 디자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제규어의 플래그십 미드엔진 스포츠카인 만큼 좀 더 강력하고 어그레시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을 쓴 규 중 하나는 이 차의 탑뷰였습니다. 스포츠카의 낮고 넓은 특성상 뷰의 시각이 자동차의 위쪽으로 가장 집중이 되는데요. 저는 자동차 윗면의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서 시각적인 집중을 하게 했고, 또 깨끗하고 순수한 실루엣 아래에는 기술적인 이노베이션이 결집된 패키징으로 더욱 실험적인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인필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원래는 엔진룸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에 에어 컴프레스 제너레이터, 공기 압축 발전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이 빠른 속도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배터리의 크기가 혁신적으로 작아져서 자동차 내외로 공기가 흐르는 길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다운포스와 또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더 가볍고 기술적인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요소들은 자동차 아래쪽과 엔진룸 중 공간에 골드 크롬 장식과 함께 배치하여서 뷰어에게 이 자동차가 가진 정교함과 기술의 혁신에 힌트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에 언급된 것처럼 CX100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미드십 스포츠카들의 DNA를 그대로 개성합니다. 프로포션과 순수한 실루엣은 고객층 눈에 제규어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대 모델들에게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이드 차 전체를 가로지르는 아주 강력한 직선의 캐릭터 라인이 존재하는데, 이 라인은 이 차 전체의 텐션을 강조시키면서 또한 사이드에서 바라봤을 때 자동차의 방향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씬이 되는 큰 인테이크는 이 차의 에어플로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테이크로서 톤다운 골드크롬으로 마감시켜 시각적인 강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또한 전문에 언급된 것처럼 프론트와 리어는 가로적인 요소와 세로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아이코닉한 룩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로 통하는 링크 역할을 하는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함으로써 표면을 더욱더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의 공기가 통하는 구멍들과 길은 톤다운 골드크롬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어 에어플로우를 더욱더 시각적으로 강조시키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함께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액션샷에는 CX100가 어떤 식으로 제규어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계승하였는지 한눈에 보여주며, 또한 이전 세대와는 달라진 미래 제규어에 대한 저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할아버지격인 XJ13과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모전의 Reinterpret Jaguar's Heritage라는 주제를 아주 다이렉트하게 보여주고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CX100 컨셉트는 제규어의 헤리티지를 기념하고 계승한 동시에 브랜드의 기술적 능력과 혁신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주동만님입니다. 한양대학교 주동만입니다. 제 기업 비타입 일렉트릭 퍼포먼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모전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인 제규어가 만들었던 여러 CF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등장하는 그런 CF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자신이 남겼던 그런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블랙홀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이론들을 예로 들면서 제규어를 중력을 완전히 지배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고, 저의 머릿속에는 그 블랙홀의 영화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런 블랙홀의 이미지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사실 그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빛과 시간과 그런 공간을 빨아들이기만 한 그런 이제 부정적인 느낌만 존재했는데, 그러한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등장하면서 그 블랙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단순히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출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말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빛보다 밝은 물질들이 그 주위를 맴돌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분출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저한테 강한 인스피레이션을 담아왔고, 이것이 제교가 마성의 매력으로, 그러니까 위대한 악당의 이미지로 그 전 세계를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이미지도 되게 상응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제교의 헤리티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저는 제교 헤리티지를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는 바로 D타입이라는 모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D타입을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은 그 메인 바디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4개의 팬더가 위쪽으로 위치해서 제교가 추구하는 그 The Art of Performance라는 그 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풍부한 볼륨에 그런 테일핀이 들어가서 급격한 그런 수축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아름다운 쉐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아키텍처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제 이러한 키 스케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 그릴에 대한 부분인데, 그릴에서 보시면 타원형의 이제 그릴이 존재합니다. 그 타원형은 저는 조금 더 비례를 조금 더 납작하고 와이드하게 다듬어서 훨씬 더 낮게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수직적인 그런 램프의 이미지를, 위쪽에 위치하는 램프의 이미지를 조금 더 집약되어 있는 그런 그래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어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디자인 요소가 발견이 되는데, 그런 타원형과 그리고 그 D타입의 리어를 보시면 굉장히 그 핀에 대한 수직적인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제교가 갖고 있는 수평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결합을 해서 저는 홀과 결합을 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새로운 시그니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두 개의 이제 베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스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블랙홀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급격한 수축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는 서페이스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제교 일렉트릭 퍼포먼스를 표현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조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전기차로서 가져야 될 그런 카운 포인트가 굉장히 앞쪽에 위치하는 그런 비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퍼포먼스라고 지금 말씀 계속 드렸는데, 퍼포먼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리어에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카라고 하면 스포일러를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스포일러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스포일러가 기존의 스포츠카처럼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의해서 완전히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이제 스포일러를 갖게 되고요. 그것이 조금 더 3차원적인 공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대변하는 디자인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토대로 이러한 스케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D타입에서 영감을 받았던 그런 메인 바디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UFO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메인 바디가 아래에 위치하고 위쪽으로 4개의 팬더가 위치를 해서 그런 동력 성능을 급격하게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보시면은 이 차는 마이너스 오버행을 택하고 있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진이 존재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에어로 터널을 뚫고 그것은 이제 그릴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전기차로서 제교가 가져야 될 그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훨씬 더 4개의 팬더를 더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후면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저 홀을 블랙홀 에어 터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블랙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라이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저는 가장 도전시 되는 부분이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사실 퍼포먼스라는 부분이 엔진 음이라든가 아니면 불꽃이 튀는 그런 슈퍼카의 그런 모습을 저희는 상상을 하는데 전기차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저는 되게 아쉬웠고,
그렇다면 전기차로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표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에어터널 이제 앞뒤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공기가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급격한 가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각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면 그것이 라이팅으로 그러니까 공기를 이제 감지를 해서 그 공기의 빠르기라든가 세기에 따라서 그런 정도와 무빙이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무빙이 되고요. 뒤에서는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무빙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제규어의 새로운 일렉트릭 퍼포먼스를 대변할 수 있는 시그니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측면부를 디자인 이렇게 하였는데요. 측면부에서 보시면 가장 큰 아이디어는 이 차는 A필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필러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그 C필러를 굉장히 두껍게 사용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장점을 가져다 주냐면 전기차로서 제가 가져야 될 카우 포인트가 굉장히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앞쪽에 위치한 만큼 사실 프리미엄으로서 내야 하는 그런 보넷이 길어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 이 차를 보셨을 때 느끼시겠지만 바디로서 느꼈을 때는 앞에 휠 그 부분과 그 필러가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멀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제규어의 프리미엄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느낌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락커 패널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리플렉션에서조차 그런 제규어의 시그니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는 것은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제규 블랙홀의 그런 급격한 수축을 저는 볼륨으로서 표현을 했는데 보시면 리어 볼륨에서부터 사이드로 가면서 거의 라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이 그런 블랙홀의 급격한 수축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